자, 한번 설명을 해볼게. 근데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할지를 얘기를 하자면, 이게, 진짜 쉬워. 솔직히 말해서, 모든 과학 중에서 이 속도 가속도만큼 얘네야말로 가장 쉬운 게 아닐까? 왜냐면 학교 갈 때 버스를 타고 학교 갈 때 걷거나 뛰고 그런 것들이 다 속도 가속도잖아. 오히려 생명이나 화학, 지구과학에서 나오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입자들이나 뭐 있었는지도 모르겠는 공룡 같은 거, 화석 같은 거, 그런 게 더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살짝 하지만 문제가 잘 안 풀리지. 내가 봤을 때 그걸 왜 그러냐면 일단 특히 등가속도 직선 운동 이게 이제 얘네가 결국 이제 메인이란 말이야. 이번 시험 범위에서. 또 공식이 있어. 공식을 절대 쓰지 않아요. 절대 안 쓸 거야. 일부러 안 쓸 거야. 왜냐면 공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나도 학생 때 그랬어. 이게 세 가지, 그러니까 문제를 지금 보니까 아직 숙련이 안 돼 있으니까 공식을 세 가지 중에 뭘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잖아. 그래서 항상 그럴 때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포괄적인 한 가지 풀이, 뭐 수학도 마찬가지야. 그런 게 필요한데 그게 또 얘기하지만 그래프. 아니 실제로 쌤이 그 물리 문제를 풀 때 공식을 안 써. 공식 진짜 안 쓰고 일부러 그렇게 숙련을 했어. 그러니까 공식을 뭘 써야 될지 고르는 그 시간 자체가 오히려 시간 더 잡아먹고 헷갈린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푸는지. 그래서, 그리고 또 그래프도 보면, 음, 완자나 참고서 같은 거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특히 이제,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다 알아야 되긴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마치 이렇게 해서 완자 같은 데는 막 밑에 표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암기하는 것처럼 해놨잖아. 그러면 진짜 어려워져. 그럼 머리가 너무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내가 문제를 되게 많이 실었잖아. 문제가 개념이야.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그 과정을 보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고 이런 단어는 이렇게 처리하는 거고 그런 거를 문제를 푸는 걸 보면서 보고 개념 설명할 때는 핵심만 딱 짚을 거야. 핵심. 그러니까 이제 핵심을 짚고 디테일은 문제로 본다. 약간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지금 이거를 한 번에 찍는 게 아니라 진짜 한 대여섯 번째 찍고 있거든, 정말. 온갖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이해시키자고 온갖 방법으로 설명을 해봤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공부할 때 개념을 외우고 문제로 적용해서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게 안 돼, 여기 역학 파트는. 오히려 개념을 좀 이제 덜어내는 미학. 이제 개념을 이제 핵심만 조금 간결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등가속도 지수는 뭘 봐야 되지? 이것만 딱 짚고 문제를 통해서 해야 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내가 중요하다고 한 거. 그리고 쌤이 어떻게 봐야 돼? 뭐 예를 들어서 평균 속도는 이렇게 봐야 돼. 이런 거 강조하는 게 있어. 그거는 이제 문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꼭 이제 잘 하고 이거 메모 진짜 많이 해놔. 메모를 많이 해서 이게 진짜 절대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 근데 처음에 좀 미숙해서 그런 것뿐이야. 마치 자전거 타는 게 별거 아니잖아. 근데 처음에는 막 이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 딱 그런 느낌이야.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쫄지 말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자 그래프가 세 개가 있지. 딱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간단해? 이거 필요 없는 거야. 오로지 속도 시간 그래프. 가로축은 무조건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굳이 얘기하지 않고 속도를 v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vt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 이거는 심지어 수능 물리도 마찬가지. 알지? 그래서 문제 잘 풀어보다가 이게 수능 물리랑 여기랑 구분이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수능 물리는 더 어렵다 그런 것도 없어 사실. 고일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여기 잘하면 물리 원도 문제도 풀 수 있지 않을까. 거기까지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고일 거 풀면 그냥 그 문제 물리 원 문제 그냥 푸는 거랑 똑같아. 특히 충격량 그쪽 파트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공식을 쓰지 않고 공식을 하나도 안 쓸 거야. 일부러 안 쓸 거고
사실 이런 거는 공식이라고 하기가 좀 민망해. 이건 공식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사실 성경 구절 같은 거야. 물리하는 사람들한테는 뉴턴이 얘기한 성경 구절. 그래서 이제 공식이라 쓰기도 민망하지. 내가 얘기하는 공식 이런 거야. 막 S 왜냐면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뭐지? 뭐 H는 2분의 1 AT 제곱 GT 제곱 여기까지는 얘는 좀 쓸만한데 얘도 사실 필요 없어. 그 EAS는 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막 이런 게 있어. V는 V0 플러스 AT 딱 이 세 개가 있는데 쓰지 않을 거야. 안 써도 돼. 이런 거 몰라도 되니까 뭐 어떻게 푸는지 잘 봐봐. 그래서 처음에 천천히 빌드업을 해 나갈 거고 위치 등속도 운동 어차피 한 30분도 안 돼서 끝날 거야. 그래서 천천히 보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 즉 힘과 가속도의 파트를 한번 가보자. 근데 어디 보자. 자 변이 이동거리가 나왔는데 물론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한 조금만 짚고 넘어가자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방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고 왼쪽을 마이너스 그리고 위를 플러스로 잡고 아래를 마이너스로 잡아서 문제를 풀겠다는 건데 이제 직접적으로 이번 시험범위에 딱 맞춰서 설명을 하자면 자유낙하 운동은 우리가 이제 떨어지는 운동 하잖아. 낙하 운동. 낙하 운동은 어차피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어. 별 상관이 없는 거야. 그치? 어차피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뒤에 가서 운동량과 충격량에서는 그때는 방향이 엄청나게 중요해. 그치? 그래서 그냥 진짜 쉽게 생각해서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이것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라는 뭐 3m 이동했다라고 했을 때 플러스 3m라고 쓰고 왼쪽으로 이동했다를 마이너스 2m 이때 이 부호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지 어떤 수학적인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냥 이 이상 이 이하도 아니다 라는 거고 변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변이는 쉽게 얘기해서 중간 과정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오로지 처음과 끝. 그러니까 이제 처음과 끝을 뺀 거지. 처음 끝.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지. 밑에 문제 보면서 이제 알 수 있어. 근데 이동 거리는 과정을 모두 생각한다. 어떤 궤적으로 움직였는지 그거를 다 체크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얘는 항상 이동 거리는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얘기지. 이거 뭐 혹시나 벡터 스칼라 이런 얘기를 했다면 학교에서든지 뭐 어디서든지 진짜 쓸데없는 얘기야. 알지? 벡터 스칼라 그런 거 의미 없어. 그래서 딱 하나. 이제부터 방향이 중요하다. 알지? 그러면서 뒤에 속도가 속도랑 이제 연관 지을 때는 속도를 물어보면 변이, 이동거리를 물어보면 속력인데 쉽게 해서 이것도 그러니까 변이가 방향이 중요한 것처럼 속도도 방향.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연결되어 있는 거야. 변이, 속도, 방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속도는 방향이 중요하다. 문제를 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3번을 풀게. 물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질문이 이제 나오잖아. 질문이 나오면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귿 이런 게 중요해. 평균 속도를 질문을 했어. 그러면 뭘 봐야 되는지를 딱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거를 다 매칭을 시켜놔야 되거든. 평균 속도는 그러니까 얘는 변이를 본다 이런 거지. 속력을 물어보면 거리를 본다. 이런 게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거를 딱딱 정해놔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아까 변이는 뭐라 했어? A 그러니까 철수가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움직였지만 사실 처음과 끝만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변이는 처음과 끝만 보는 거라 그랬어. 이거를 잘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얘가 피타고라스가 15m. 니까 15m인 거지. 하지만 이동거리는 그거를 이제 이동한 경로를 다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21m야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속도는 이 둘 중에서 누구 쓰는 거야? 변이를 쓰는 거지. 그래서 평균 속도는 근데 몇 초지? 10초지? 그래서 10초 분에 15m 이렇게 되는 거지.
시간으로 나눠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얘기하지 않을게. 그래서 니은만 맞다. 이렇게 한다는 거지. 자, 4번. 그 다음 4번을 먼저 보자. 평균 속력. 자, 속력은 뭐야? 거리를 본다라고 했어. 거리. 총 몇 미터야? 총 1500m를 이동했다. 근데 몇 초 동안 이동한 거야? 15분 동안. 15분. 그러면 100m per 1분 이렇게 된다는 거지. 분속으로 나타낸다면. 그치? 근데 초로 나타낸다면 60초 분의 100이기 때문에 뭐 애초에 여기를 900초라고 해도 돼. 그래서 3분의 5m per sec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자, 근데 변 2는 자 처음에 여기였어. 결과적으로 어디야? 여기야. 즉 오른쪽으로 기준선으로부터 오른쪽으로 300m지. 그래서 맞다. 라는 얘기지. 평균 속도는 오른쪽 방향으로 3분의 5다? 아니지. 시간은 똑같아. 즉 900초야. 900초 동안 300m를 갔어. 그러니까 3분의 1m per sec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앞으로도 이제 이런 기억 니은 디귿이 잘 많이 나올 텐데 평균 속력은 뭘 봐야 되지? 평균 속도는 뭘 봐야 되지? 이런 거를 내가 얘기를 해줄 거야. 그럼 그걸 잘 메모를 해놔. 알겠지? 그래야 문제를 보자마자 딱딱 내가 뭘 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니까. 그래서 1, 2번을 보면 자 이거에서 하고 싶은 건 이제 어차피 두 문제밖에 없잖아. 그래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 물체가 이렇게 있어. 0m, 2m, 4m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를 내가 지금 이걸 왜 그리냐면 물리를 할 때 실제로 물체가 움직이는 거잖아. 그거를 좌우로 자기가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딱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공식 몇 개 쓰고 이게 수학적으로 대하면은 더 안 돼. 이해를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려면 진짜 자기가 물체를 놓고 이게 움직인다. 괄호, 오른쪽, 왼쪽. 이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야. 그냥 잠깐 스쳐가는 파트라고 생각하지. 아, 싫은데 하는 그냥 그런 파트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는 너무 중요한 파트야, 속도 가속도는. 이게 내가 물리를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어 지문과 그리고 미분 적분에 아예 단원이 있어, 속도 가속도가. 그래서 한 번만 이제 수직선 상이죠. 그럼 A는 어떻게 움직이냐? 처음에 여기 있는 게 아닌 거지. 그치? 항상 질문을 잘 봐야 돼. 처음엔 2m에 있어. 오케이. 2m에 있고 얘가 이렇게 간다는 거지. 봐봐. 쌤이 지금 일정하게 보냈지? 그래서 4초일 때 여기 위치하고 있는 거야. 근데 B는 처음에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왔어.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했어. 그럼 누가 빠른가? 당연히 B가 빠른 거지. 그치? 이거는 꼭 물리적 지식이 없어도 당연히 아는 거지. 그래서 속력. 자, 그러니까 그래프를 볼 때 어차피 그래프에서는 사실 이렇게 어차피 그래프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기울기 아니면 면적이야. 근데 이 위치 그래프는 기울기는 의미가 있어. 속도라고. 하지만 면적은 의미가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면적을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거 면적을 구한다고 뭐가 나오나? 뭐 얻는 게 없단 말이야. 알지? 속도를 의미한다. 근데 그 기울기가 어떻게 돼? 변하지 않잖아. 한 번 직선이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중요한 단어가 일정하다라고. 일정하다. 기울기가 일정하다. 이 말이 정말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기울기가 일정하네?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지.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가 아닌 거지. 자, 1초일 때의 속력을 물어봤어. 근데 사실 1초가 없어도 상관없는 거지. 왜? 속력은 둘 다 변하지 않으니까. 그치? 그래서 기울기를 봤더니 얘는 1이고, 얘는 2고, B는 2고, A는 1이야. 그치? 그래서 B가 더 크다. 맞는 얘기지.
1초에서 2초까지 B의 이동거리는 2m다. 이게 쉽다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런 쉬운 그래프부터 시작하는 거야. 알지? 그래프를 볼 줄 알아야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별거 없어. 그냥 그래프를 따라가면 돼. 그래프를 따라서 해석하면 되는 거고. 2번 보면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야? 물체가 처음에 0m에 있다. 근데 여기 뭐 기준이 20m, 40m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물체의 움직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얘는 자 이게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떤 때는 빨리 확 갔다가 어떤 때는 좀 느리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는 건데 그냥 이렇게 움직였다 칠게. 자 20초까지는 0초부터 20초까지는 40m까지 이동을 했어. 오른쪽으로 가서. 자 구간을 나눠서 해석해야 되는 거야. 뒤에도 나오지만 구간 나눠야 돼. 구간이 이렇게 이렇게 나뉘고 있는 거지. 그치? 첫 번째 구간에서는 내가 왜 저거를 했을까? 1, 2, 3, 4라고. 첫 번째 구간에서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왔네. 두 번째 구간에서는 다시 20m까지 되돌아왔네. 세 번째 구간에서는 뭐야? 가만히 있었네. 네 번째 구간에서는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왔네. 알지? 이런 거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가야 돼. 오케이. 그래서 물체는 한 방향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 다시 되돌아왔지. 0초부터 40초까지는 이동한 거리가 얘 보면 20초까지 이렇게 왔다가 40초일 땐 여기 위치에 있어. 그러면 총 이동 거리는 60m가 맞는 거지. 자, 평균 속도는 변이다. 변이는 처음과 끝만 봅니다. 결국 60초 때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가만히 있으니까. 그럼 몇 미터 차이야? 20m 차이지. 60초 동안 20m 차이기 때문에 3분의 1 m/s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플러스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 이게 기본기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등속도 운동. 그러니까 이제 거리 그래프일 때는 기울기가 나타내는 것이 기울기가 속도다. 뭐 속도든 속력이든 이런 거고. 근데 오른쪽처럼 여기 이제 세로치기 속력이면 당연히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로선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등속도. 진짜 별거 없는 내용이라서. 자, A의 속력은 시간에 비례한다가 아니라 그냥 일정하다. 일정하다라는 표현 자주 쓸 거니까 꼭 익숙하게 하고. 그래서 2번이 맞는 거지. 자, B의 속력은, 즉 B의 기울기는 A보다 크지 않지? 그래서 틀렸다. B는 시간이 지나도 속력은 그대로다.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이 말 자체가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즉 속도를 의미하는 거지. 속도나 속력 이런 걸 의미한다. 뒤에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앞으로 봐봐. 지금 속력이 10m/s잖아. 이게 진짜 큰 팁이야. 자, 속력이 10m/s래 이제부터 어떻게 인식해? 내가 지금 속력을 구할 때 시간분의 거리, 뭐 변이 이런 식으로 했잖아. 근데 이거는 당연한 상식인 거고 이거 말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렇게 인식해야 돼. 얘는 속력이라는 건 앞으로 속력이라는 건 1초 동안 이동한 거리구나. 이 1초 동안이라는 것이 진짜 중요해. 진짜 직접적으로 많이 써. 인식을 할 때, 알지? 1초 동안. 가속도도, 뒤에서 가는 가속도가 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1초 동안, 사실 1초 동안이나 1초마다라고 하는데, 1초마다 속도가 플러스 10씩 빨라지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면 굉장히 쉬워진다고. 알았어? 물리는 헷갈리기 때문에 어떻게 숫자를 딱 보고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문제를 정말 받아들이는 게 달라져. 알지? 가속도 이걸 보고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력이었지 이러고 있으면 못 푸는 거야. 이러고 있으면 확 와닿지 않잖아.
알지? 그냥 이 숫자를 딱 보고 이 물체는 10씩 속도가 빨라서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정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데 내가 원래 처음부터 여러 번 반복했다 그랬지. 거의 닥터 스트레인지 마냥 내가 지금 몇 번째 반복하는지 모르겠어. 만들고 이거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다시 만들고 내가 이제 만들어서 이거를 사실 제일 처음에 그 영상 시작하자마자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좀 복잡해진 거더라고. 그래서 지금쯤 얘기는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든 잘 도움이 돼야 될 텐데. 그치? 도움이 되겠지. 아무튼 자, 근데 아까 이제 얘기를 했었지. 뭘 얘기했냐면 결국 무슨 그래프가 가장 중요하다? 무조건 속력 시간, 속도 시간 그래프야. 얘가 다야. 그냥 100%야. 알지? 그래서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한데? 얘는 둘 다 의미가 있어.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하고 뒤에서 더 자세히 얘기할게. 가속도는 면적은 이동 거리를 의미한다. 뭐 거리든 변이든 어쨌든 뭐 움직인 그걸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속력 그래프는 아까 이 이동거리 그래프는 기울기만 의미가 있었다면 속도 그래프는 이 두 개 다 의미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끝. 어쨌든 6번 속도가 계속 10으로 간다. 그러면 힘을 받은 거 안 받은 거? 이거는 배워서 배울 필요가 없는 거야. 얘가 그냥 그대로 가. 그럼 힘을 안 받은 거지. 어디로도 방해받지 않은 거야. 니은 일정하게 증가가 아니라 일정하다겠지.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면적이기 때문에 100m가 맞지. 위치는 이동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아니지. 움직이고 있잖아. 근데 내가 왜 이거 x라고 했지? 그래서 기억 티그 되는 거고. 자, 이거는 A의 속력은 그치 2초 동안 4m를 이동했네. 그러면 2m/s.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난 이걸 더 좋아해. 2초 동안 4m네? 그럼 1초에, 항상 1초를 생각하고, 1초에 몇 미터 이동했냐, 이거야. 그래서 2m 맞네? 그래서 2m/s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A의 속력이 당연히 더 빠르고, 그게 2대1인 거지. A의 속력, A, B의 속력은 일정하다인 거고, 5초 후에 A, B는, 5초 후에 A는 둘 다 0에서 시작해서 A 같은 경우 10m에 위치해 있겠지. 왜? 속도가 1초마다 2m 이동하니까 10m에 A가 위치하고 있다. 근데 B는 속도가 1이니까 5m에 위치해 있겠지. 그래서 둘 사이의 거리는 5m다. 라는 거지.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까지가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 전의 기본 내용이고. 자, 이제 본론 등가속도 운동. 가속도가 일정한 거야. 가속도가 일정하다. 근데 가속도가 뭐냐면 가속도는 밑에 이거 보이지? 속도가 10이었는데 0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어. 즉 이런 것처럼 변한다는 거야. 가속도라는 거. 진짜 이 이상 이하도 아니야. 가속도는 뭐다? 속도가 변한다. 가속도는 속도가 변한다. 라는 거지. 근데 등가속도는 속도가 일정하게 변한다. 그러니까 증가한다, 감소한다. 겠지? 변한다는 거. 근데 이렇게 감소해도 일정하게 감소하는 거고 증가해도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인식한다? 등가속도라는 건 가속도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1초 동안 변한 속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1초 동안 변한 속도. 8번 같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원래 속도가 10이었어. 근데 2초 동안 속도가 얼만큼 감소했어? 10만큼 감소를 했단 말이야. 그럼 1초 동안은 얼만큼 감소해서 마이너스 5만큼 감소. 그러니까 5만큼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5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가속도가 마이너스 5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를 시간분의 속도라고 해도 되지만 같은 얘기지. 하지만 항상 1초 동안 얼마 변했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받아들일 때 좋다는 거야. 정말 이 이상이어도. 알지?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는 이런 것처럼 속도 시간 그래프가 반드시 직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이 직선의 기울기가 가속도를 의미하고 면적이 이동거리. 근데 사실 이제 속도니까 변위를 의미한다라는 거지. 변위를 의미한다. 즉 부호가 중요해진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8번을 바로 보면 평균 속력은 5m/s다 라고 했는데, 평균 속력이라는 건 뭐야?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란 말이야. 그럼 이동거리는 일단 이 면적이기 때문에 10m야. 근데 2초 동안 10m이기 때문에 5m/s가 맞는 거지. 그치? 속력이니까 뭐 생각해야 돼. 이동거리인지 변인지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오른쪽으로만 움직였기 때문에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가 같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것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실 뒤에서 얘기하려는데 운동 방향이랑 힘을 방향이라는 게 있어. 방향을 물어보는 게 이 두 개거든. 절대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 운동 방향은 무조건 속도의 부호야. 무조건 속도의 부호. 봐봐. 일단 0초부터 2초까지 어쨌든 저쨌든 속도의 부호는 양수란 말이야. 그럼 얘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그치? 그거 은근 헷갈려. 근데 헷갈릴 필요 없고, 얘가 지금 오른쪽만 이렇게 가고 있네. 근데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하는가? 처음에 빨랐는데 점점 느려져서 끼익 하고 멈춘다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생각하면 어떤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형국이다 라는 얘기지. 그치? 그럼 힘의 방향은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이거는 가속도의 부호야. 즉 기울기의 부호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기울기가 음수네? 기울기는 음수잖아. 그럼 뭐야? 힘은 왼쪽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거야. 왼쪽. 움직이는 건 오른쪽이지만 왼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 라는 얘기지.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2초 동안 10만큼 변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5가 나온다. 근데 크기를 몰았으니까 5가 5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동거리 10m. 그래서 기억만 맞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제부터는 계속 문제로 볼게. 9번도 왜 넣어놨냐면 이거를 VT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자 라는 거야. 귀찮아하지 말고. 알겠지? 자, 그럼 속도, 시간 그래프야. 자, 처음에 속도가 얼마야? 1이야. 그럼 0초일 때 1을 찍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5초일 때 5가 됐어. 5초일 때 5가 되었다. 그러면 빨라졌다는 거지. 5가 되었다. 그럼 이 기울기, 즉 5초 동안 플러스 4가 됐다.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1과 5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증가했는가, 얼만큼 감소했는 그 수치가 중요하단 말이야. 1에서 5가 같다는 게 중요한 거야. 알지? 그러니까 4라는 숫자, 4만큼 변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럼 1초 동안은 5분의 4, 즉 0.8만큼 변했을 거니까 1초마다 0.8씩 증가하는 그런 운동을 했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 이렇게 제곱인데, 그래서 자 10번도 보면, 자 10번이 이게 2초에서 5초 동안 이물체의 정지하고 있을 때 그게 아니야. 왜? 속도가 존재하잖아. 그치? 그래서 8초까지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일단. 사실 이게 그냥 속도라고 생각하는 게 나아요. 속력이든 속도든. 니은 0에서 2초와 5에서 8초의 평균 속력은 같다 라고 했는데, 그럼 면적이 일단 여기가 10m야. 근데 2초 동안 10m를 갔지. 그래서 여기에 평균 속력은 2분의 10이 되고, 여기는 면적이 얼마지? 15m,
3 곱하기 30. 15m. 15m. 그러면 여기는 3초 동안 15m로 갔어. 근데 둘 다 똑같이 5로 갔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평균 속력이 같다라고 할 수 있지. 5에서 8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15m. 별거 없었고. 자, 이거. 봐봐. 이걸 어떻게 인식한다고? 1초마다 플러스 30 변한다고, 속도가. 그치? 근데 2에서 4로 갔다는 거야. 그럼 얼만큼 변했어? 이만큼 변했다는 거야. 이만큼. 그러니까 1초마다 플러스 3이 변하는데 2가 변했다면 몇 초가 흘렀을까라는 거야. 몇 초야? 여기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되지. 그래서 3분의 2초만 흘렀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냥 눈 딱 그냥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좋아. 간단하잖아. 무조건 직선인 그래프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속도가 2였고 4가 됐어. 올라갔으니까 직선 그어. 근데 이 시간이 몇 초라고? 3분의 2초라고. 그럼 이동한 거리는 이 면적이기 때문에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6 해서 2m가 된다.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지. 무조건 VT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반드시 직선인 그래프가 나옵니까? 간단한 1차원처럼 나옵니까? 알지? 자, 근데 얘가 나오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 그래프야. 여기가 가속도인 거. 그래서 얘기했지? 기울기와 면적만 의미가 있는데 굳이 표로 하자면 자, 위치인 거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만 의미가 있었고 그게 속도였어. 면적은 의미가 없었어. 속도 시간 그래프는 둘 다 의미가 있었지. 기울기가 가속도고 면적이 이동 거리였어. 뭐 변이 있지만 그냥 거리 얼만큼 가냐. 가속도는 기울기는 의미가 없어. 근데 면적이 속도 변화량이야. 이거 어렵지 않아? 이거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줄게. 봐봐. 여기가 플러스 8이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면적이 플러스 8이라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대로 길게 써줄게. 0에서부터 2초 동안, 즉 2초 동안 속도가 8이 됐다가 아니야. 플러스 8이 되었다야. 그러니까 만약에 속도가 처음에 2였어. 그럼 10이 된 거고 5였어. 그럼 13이 된 거고 처음보다 8만큼 증가했다는 거야. 근데 처음에 정지였으니까 8이 된 거겠지. 그치? 무조건 8이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럼 뭐야? 이것도 VT 그래프를, 즉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내면 돼. 이거는 수능 문제야, 그냥. 그래서 물리공학 문제. 자, 봐봐. 처음에 속도가 0이었다. 근데 2초 뒤에 속도가 얼마가 된다? 8이 된다. 라는 거야. 플러스 8. 그러면 이렇게 이어주면 되지. 자, 근데 여기 면적이 얼마야? 여기가 2 곱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10이야. 이걸 어떻게 인식한다고? 12만큼 감소한다는 거야, 2초 동안. 그럼 플러스 8이었는데 12만큼 감소하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는 거지. 여기가 마이너스 4라는 거야. 그때의 시간이 4초인 거지. 그럼 여기를 찾는 게 포인트겠지. 속도가 0이 되는 거야. 이거는 간단해. 간단한 비례식을 세우면 돼. 봐봐. 여기가 몇 초인지 보려면 이 가속도가 마이너스 6이란 말이야. 이걸 어떻게 인식한다고? 1초 동안 1초마다 속도가 6씩 감소하는구나 라는 거야. 근데 지금 8에서부터 0이 되려면 얼만큼 감소인데? 그럼 8이 감소하려면 몇 초가 걸릴 거라는 거야. 몇 초가 걸릴까라는 거야. 3분의 4초겠지. 3분의 4초. 왜? 6에다 3분의 4를 곱하면 8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2초였으니까 여기가 3분의 10초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분수가 나왔지만 별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얘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다고. 2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냐라고 했는데 이거 기울기가 바뀌니까 바뀌는 거 아니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기울기는 가속도를 얘기하는 거고 가속도는 힘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힘. 그러니까 얘는
0부터 3분의 10초까지는 그냥 무조건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야. 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졌다가 점점 느려진 것 뿐이지. 왜 빨라졌다 느려져? 빨라진다는 건 얘는 여기서 악셀을 밟았어. 오른쪽으로 힘을 가속한 거지. 근데 여기서부터는 브레이크를 밟은 거야. 근데 생각해봐. 브레이크 밟았다고 바로 멈추나? 아니지. 그치? 그래서 2초라고 바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다. 라는 거지. 언제 바뀌는 거야? 3분의 10초일 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여기 때까지 쭉 가다가 3분의 10초부터는 되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치? 그거를 상상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기억 틀렸다. 니은 1초일 때와 4초일 때 속력이 같다 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1초일 때 2초일 때 8이네? 그럼 1초일 때는 당연히 4겠지. 즉 플러스 4야. 이때 속도가 플러스 4. 4초일 때는 속도가 마이너스 4야. 근데 속력은 그럼 똑같겠지. 속력은 부호를 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맞다라는 거야. 자, 디귿. 2에서 4초까지 평균 속력. 자, 이거는 이동 거리. 얘는 변위를 따진다 라고 했지. 변위를 따진다. 그러면 이면적과 이면적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치? 면적을 각각 구해보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3분의 4지? 이게 3분의 4니까 3분의 4 곱하기 8을 해보면 3분의 16이 나와. 즉 3분의 16m. 얘는 같은 방법으로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가 나와. 그래서 3분의 4가 나오는 거지. 사실 마이너스 3분의 4지. 이게 얘기하는 게 뭐야? 2초일 때 어디 있었다고 치자. 얘가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3분의 10초까지는 몇 미터 이동한 거야? 3분의 16m를 이동한 거야. 근데 그 뒤에 이만큼은 왼쪽으로 돌아온 거야. 그래서 돌아왔다를 이렇게 표현할게. 이만큼 돌아온 게 3분의 4m인 거지. 그럼 봐. 최종적으로 이게 변이지, 이만큼이. 몇 미터야? 3분의 12m니까 4m야. 그러니까 속도, 변이는 오른쪽으로 4m라는 거야. 하지만 이동 거리는 3분의 20m만큼 이동했다는 거지. 이걸 각각 2로 나누면 된다. 어쨌든 같지 않다라는 거지. 왜? 되돌아왔으면 당연히 속력이 더 큰 거야. 이동 거리가 더 큰 거니까. 그래서 니은만 맞다라는 얘기지. 그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결국 이 속도 VT 그래프를 그려내면 되는 거다. 근데 그려낼 때 이 가속도를 어떻게 인식할 거냐라고 했을 때 가속도는 1초 동안 변한 속도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 면적이 의미하는 건 속도가 얼만큼 변했는가라는 거야. 알지? 그래서 이 직선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치? 이게 다야, 정말. 편하게 마음 먹고 기껏 해봤자 1차 함수인 거야. VT 그래프가 반드시 1차 함수이기 때문에 걔를 그려서 결국 질문하는 것은 기울기 아니면 면적이라는 거지. 알지?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힘과 가속도. 근데 이거를 정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너무 당연한 얘기야. 봐봐. 물체가 있었어. 물체가 이렇게 있었고 힘을 가했는데 힘을 가했다라는 표시는 이렇게 물체 중앙에다가 점을 찍고 점 안 찍어도 돼. 여기서 시작해서 화살표 방향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야. 작용점, 작용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힘이 작용을 하면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지. 이미 움직이고 있던 거는 속도가 변하게 돼 있어. 그치? 즉 힘이 작동을 하면 힘이 있으면 이게 F는 MA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화살표를 내가 붙였잖아. 힘이 있으면 가속도가 생긴다. 즉 속도가 변하게 된다는 거야. 이게 진짜 대단한 식인 거야. 왜냐면 뉴턴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우주의 모든 물체들이 이 F는 MA로 다 설명이 된다는 거거든. 엄청 간단하잖아. 그치? 간단하지만 모든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대단한 거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힘은 좀 더 디테일하게 가자면 알짜 힘이야. 알짜 힘. 그럼 알짜 힘이 뭐냐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힘이 있으면 물체가 모두 움직이나요?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오른쪽으로 내가 2뉴턴을 가하고 있었어. 근데 왼쪽으로도 2뉴턴을 가하고 있었어. 그럼 이 물체는 움직일까? 아니라는 거야. 힘이 두 개지만 힘 두 개를 모두 계산을 했을 때 이게 상쇄되면서 봐봐. 결과적으로는 힘이 얼마가 있는 거지? 0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알짜임이라는 건 이 결과적인 힘인 건데, 즉 힘이 몇 개, 뭐 100개고 1000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힘이 다 서로 상쇄되는 효과를 다 제하고도 힘이 남아있다면, 여기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6뉴턴이 있다면, 그러면 그때 비로소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2kg이었다. 그럼 가속도가 얼마인 거야? 가속도가 3m/s 제곱. 3m/s 제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아, 이 물체는 1초마다 속도가 3씩 증가하는구나. 라고 한다는 거죠. 0, 3, 6, 9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지.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야. 이 이상 이하도 없다. 그치? 다시 힘이 주어지면 물체에 가속도가 생긴다. 가속도가 생긴다는 건 뭐야? 속도가 변한다라는 거지. 안 움직였던, 정지해 있던 물체는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미 움직였던 물체들은 그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변한다는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 자, 근데 F는 ma라고 해서 힘이 중요할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가속도야. 가속도. 그래서 A는 n분의 F라고 문제를 실전에서는 A는 n분의 F라고 이제 빨리빨리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하거든. 사실 가속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체의 가속도는 근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되긴 해. 어차피 한 번 이항한 차이니까. 자,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다? 알짜 힘을 구해야 된다. 중요해. 알짜 힘. 2와 1을 계산을 하면 결과적으로 오른쪽 플러스 1뉴턴만 남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가속도는 질량이 5kg이고 힘은 오른쪽으로 플러스 1이기 때문에 플러스 5분의 1, 즉 0.2가 된다. 라는 얘기야. 그럼 이 물체의 속도 어떻게 움직일까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추가해 볼게. 이 물체는 지금 여기가 0m였어. 10초 뒤에 몇 미터에 위치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몇 미터 갔을까라는 질문을 하면 자, 가속도를 알았지. 그러면 처음 속도는 0이야? 그럼 이렇게 직선을 그으란 얘기지. 여기 속도 시간 그래프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럼 10초 뒤의 속도는 얼마일까? 가속도가 5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다 10을 곱하면 뭐야? 플러스 2. 즉 10초 뒤의 속도는 플러스 2라는 거야. 그럼 이동한 면적은 거리는 이 면적이지. 그래서 10m가 된다. 아, 10m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알지? 가속도를 찾아서 VT 그래프를 그린다. 반드시 직선이고 꼭 보면 면적을 구하게 돼 있다. 이동 거리 몇 미터 이동했냐는 질문을 하니까. 자유낙하 운동도 완전 똑같아. 알겠지? 넘어가 볼게. 자, 뭐 이런 이런 문제가 나왔네. 그러면 결국 최종적으로 이게 몇 뉴턴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결국 오른쪽으로 8뉴턴만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2kg이기 때문에 자, 가속도 A가 얼마지? 2kg 분의 8이기 때문에 4m/s 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뭐라고 인식하라고? 속도가 1초마다 4씩 증가한다라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항상 근데 처음에 속도가 얼마였냐? 그거를 체크를 해야 돼. 정지가 아니었을 수도 있거든.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이거는 놓여 있는 이니까 처음에 0m/s 정지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항상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공식 같은 거 없어. 자, 속도, 시간, 직선 딱 그는 거지. 그치? 그리고 생각하는 거야. 자, 몇 초인지 모르니까 미지수로 잡아. 시간은 타임이니까 t로 잡는 거야. 뭐 x로 잡아도 되고. 자, 그러면
t초 1초마다 4씩 변하면 t초 뒤에는 속도가 얼마일까? 4t인 거지. 그럼 이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4t 곱하기 t니까 2t 제곱이 되는 거야. 즉 2t 제곱이 10이 되는 t가 얼마냐? 그럼 t는 루트 5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루트 5초다 라는 거야. 루트 5초다. 기억나는 거지. 그럼 봐봐. 평균 속력은 얼마일까? 라고 하면 루트 5분의 면적이 얼마였어? 10m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유리화를 하면 5루트 2가 나오는 거야. 네? 5루트 2가 아니라 2루트 2가 나오는 거야. 루트와 루트 5를 곱하면 2루트 5? 2루트 5가 나와. 그래서 기억이 답이다 라는 얘기지. 근데 사실 평균 속력은 이 중점이야. 그래서 2루트 5는 거야. 또 많이 쓰지만 뭐 당장 너네가 이걸 꼭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평균 속력 나오면 그냥 시간분의 이동 거리 이걸로 구해. 알겠지? 자,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자, 힘을, 합력을 찾은 다음에 가속도를 구한다. 그래서 VT 그래프를 그린다. 라는 얘기지. 여기서부터는 다 물리원 문제야. 그래서 고2, 고3들이 하는 물리원 문제고 똑같아. 자, 여기 이제 이미 속력이 3m/s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있었어. 근데 힘을 작용했네? 그러면 속도가 변했겠지. 근데 이미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던 건데 오른쪽으로 힘을 줬으니까 뭐야? 빨라졌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얼만큼 빨라졌을까? 가속도가 2kg짜리에다가 4N 줬으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즉, VT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처음 속도가 3이었어. 근데 증가했으니까 이렇게 일단 쫙 긋는 거지. 그리고 몇 초인지 몰라. t초라고 하자. 라는 거야. 자, 그럼 1초마다 2씩 증가해. 그럼 t초는 얼마가 증가했어요? 2t가 증가했을 거야. 근데 2t가 된다가 아니야. 2t가 된다가 아니라 3에서부터 2t가 증가하면 얼마야? 3 플러스 2t였다는 거지, 속도가. 3 플러스 2t. 그러면 이 면적을 구하면 된다는 거야. 사다리 꼴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3 더하기 3 플러스 2t. 윗변 아랫변 더한 거지. 곱하기 t. 한 것이 1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을 세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약분하면 3 플러스 t야. 간단해. 그래서 분배법칙 하면 t제곱 플러스 3t. 이 양은 마이너스 10은 0이다. 그러면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5는 0이다. 그래서 t가 몇 초다? 2초가 되는 거야. 2초 뒤였구나. 라는 거지. 그럼 속도는 얼마야? 7이 됐다. 왜? 1초마다 2씩 증가하는데 2초 지났으니까 4가 증가했을 거야. 근데 원래 3이었으니까 7이 된다. 이렇게 풀면 된다. 알지? 이러면 되게 모든 문제를 다 탄탄하게 풀 수 있어. 알지?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고 이제 본인이 한번 또 해봐야지. 또 물리 안 무섭다는 거를 이제 지금은 그 단계야. 물리 생각보다 그냥 원칙을 지켜서 풀면 다 풀 수 있구나. 자, 이것도 한번 해보자. 가속도가 얼마야? 이제 바로 나오나? 5야. 1초에 5씩 증가한다라는 거지. 근데 2초를 작용했네? 그러면 얼마야? 10인 거지. 5씩 증가했는데. 원래 정지였는데. 그치? 이렇게 읽어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다시 이제 이러려면 뭐다? 얘를 이렇게 인식해야 돼. 속도가 1초마다 5씩 증가한다. 이렇게 인식해야 굉장히 매끄럽게 이해할 수 있어, 문제들을. 알지? 자,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는 진짜 좀 실전 문제야. 이게 운동량 충격량과도 관련이 있긴 한데 좀 어려우면은 잘 들어봐. 자, 물체가 이렇게 있어. 지금 항상 힘이 몇 개인지부터 생각하는 거야. 몇 개. 막 10개 이렇게 안 나와. 몇 개냐라고 했을 때, 자, F 위로 사람이 잡아당기고 있는 거야. 이런 걸 보고 외력이라 그래. 인력 아닌가요? 그냥 외력이라고 해. 바깥에서 잡아당긴 힘이다. 뭐 가한 힘이다. 외력이라고 하는데,
자, 외력이 하나 있어. 근데 그럼 힘이 하나 아니에요? 아니지. 항상 말하지 않아도 작용하고 있는 중력이 있는 거야. 중력. 중력이 몇 뉴턴일까? 20뉴턴이야. 중력 가속도가 10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물리 문제에서는 무조건 10으로 줘. 계산하기 편하게. 질량에다가 곱하면 그게 중력이지. 즉 20뉴턴으로 가고 있어. 그럼 봐. 구간을 나눠서 생각하는 거야. 0초부터 2초까지는 내가 그 힘이 30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알짜임. 그래서 결과적으로 힘이 얼마가 작용하고 있는데 이 얘기야. 자, 0초에서부터 2초까지는 알짜임이 얼마일까라고 하면 위를 플러스로 잡을게. 위의 방향을. 플러스 10뉴턴이야. 이걸 그림으로 잠깐 표현을 해보면 너무 큰가? 자, 중력이 아래로 20뉴턴이야. 하지만 위로 30뉴턴을 작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몇 뉴턴이 작용하는 거야? 서로 상쇄돼서 그냥 위로 10뉴턴만 작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럼 0초부터 2초까지는 가속도가 얼마일까라는 거야. 가속도가. 물체의 무게는 2kg이었고 위로 10뉴턴이었기 때문에 위로 5m/s 제곱. 즉 위로 1초마다 5씩 속도가 증가한다는 거지.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거야. 알짜임이 10뉴턴이다. 그러면 자, VT 그래프를 결국 그려내야 되는 거거든. 여기 시간 속도라고 했을 때 0초에서 2초까지. 자, 처음 속도가 0이었어. 정지였어. 그럼 2초 뒤에 속도가 얼마가 됐을까? 10이 됐을 거야. 이렇게. 자, 그럼 2초에서 4초를 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힘이 20뉴턴 작용했나요? 아니라는 거지. 왜? 이렇게 하면 점점점점점점 2에서 4초를 보자. 물체가 있었고 좀 알겠지? 밑으로 20뉴턴 위로 20뉴턴. 그럼 결과적으로는 몇 뉴턴이 있는 거다? 없다라는 거야. 힘이 작용 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정지했겠나요? 아니지. 그 속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지. 속도 10이 유지되는 거야. 언제까지? 4초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그려내면 돼.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4초에서 6초까지는 자, 외력, 위로 작용하는 힘이 없단 말이야. 그럼 힘을 안 하는 거 아니지. 중력은 계속 작용하고 있다고. 지구는 쉬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밑으로 20뉴턴이다. 그럼 가속도는 마이너스 2분의 2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즉 1초마다 속도가 10씩 감소한다는 거지. 그럼 봐. 원래 속도가 10이었어. 그러면 1초 만에, 즉 5초 만에 속도가 얼마가 됐을까? 0이 되는 거야. 그럼 6초 뒤에는 6초일 때는 얼마? 속도가 마이너스 10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 여기가 마이너스 10인 거야. 이게 VT 그래프 원배 그려낸 거고 이제 답을 하면 돼. 자, 4에서 6초 구간에서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10이니까 크기는 10이 되겠지. 그치? 자, 디귿. 0에서 6초 동안 이동거리를 물었어. 변이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동거리는, 자,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이 물체가 어떻게 됐냐요? 0초부터 5초까지는 위로 움직인 거야. 위로. 얘가 위로 이렇게 움직였어. 그리고 5초부터 6초까지는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갔다가 여기 땅이라고 해볼게. 이렇게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다는 거지. 오케이? 근데 그 모든 거리를 다 잴 거라는 거야. 그 면적 다 구하면 돼. 여기 몇 미터야? 10미터야. 삼각형. 여기는 20미터야. 여기는 다시 5미터지. 잘 봐. 여기 5미터지. 즉 뭐야? 위로 35미터를 갔어. 위로 35미터. 그리고 밑으로 5미터를 내려서 최종적으로는 어디 있는 거야? 최종적으로는 30미터에 위치하고 있지만 총 이동거리는 40미터가 맞는 거지. 그래서 기억해.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이것까지 해도 아니 뭐 그건 아닌데 또 하는데 못할 정도 아니잖아. 그래서 자 이게 진짜 물리의 문제 그냥 정말 정석적인 정말 이것만 할 줄 알면 되는. 근데 이제 두물체가 끈으로 연결돼 있거나 이런 거 있어. 그러니까 끈으로 연결된 문제는 내가 문제를 아직 보진 못했는데 이런 문제는 있더라고. 이렇게 두물체가 이렇게 연결돼 있고 뭐 사람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긴 거야. A, B라고. 이랬을 때 어떻게 하면 돼? 이거랑 사실 둘이 똑같거든. 끈으로 연결돼 있거나 이렇게 붙어 있거나 사실상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두물체 문제를 한번 해볼 텐데 혹시 이해가 안 돼서 너무 어렵다면 그럼 여긴 그냥 넘어가. 근데 한번 해보자. 설명을 잘 해볼게. 자, 여기서는 중력이 있는데 사실 이 땅에 이렇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고, 여기선 장력이라는 개념이 등장해, 장력. 끈이 연결돼 있으면 항상 작용하는 거고, 자, 끈의 중심이 여기지. 그러면 물체를 자기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야. 즉, 끈은 A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기고 B를 왼쪽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지, 이미. 그리고 이 힘은 방향은 반대지만 크기가 무조건 같게 돼 있어. 이걸 F라고 한번 해볼게. 장력은 보통 T라고 하는데 그냥 F라고 하자. 힘이니까. 자, 그럼 A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몇 개지? 장력만 있는 거야. B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뭐지? 사람이 바깥에서 잡아당기는 외력과 그리고 장력 F 이 두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야. 알지? 자, 근데 가속도를 먼저 구해야 돼. 근데 전체 가속도 이제 여기서는 두물체 문제에서 끈으로 연결되어 있을 땐 A, B가 무조건 가속도와 속도가 똑같은 거야. 뭐 가속도가 똑같으면 속도가 똑같으니까. 알지? 그래서 A, B의 전체 가속도를 구하려면 전체 가속도를 구할 때는 이 장력을 신경 쓰지 않는다. 왜 안 쓰나요? 라고 했을 때 여기 걸려있는 힘을 전체를 다 따져볼게. 오른쪽으로 20N이 있지. 자, 오른쪽으로 아니다. 여기 왼쪽으로 마이너스 F가 있지. 오른쪽으로 플러스 F가 있지. 그래서 사실 상쇄가 된다는 거야. 상쇄가. 어차피 반드시 없어지게 돼 있어. 가속도를 구할 때는 장력은 서로 방향 반대인 거 두 개니까 사라져. 그럼 오케이. 오른쪽으로 20N만 있는 거네. 근데 A, B 합동이니까 질량이 6이 아니라 10kg 돼. 즉 가속도는 오른쪽으로 2m/s다 세크 제곱이다라는 거야. 즉 얘도 A가 2고 플러스 2고 얘도 A가 플러스 2인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지. R자 힘이라는 건 F는 M 곱하기 A라고 했을 때 질량과 가속도를 곱하면 그것이 R자 힘이다라고 했다는 거야. R자 힘. 근데 질량이 얼마인데? 4야. 그럼 둘을 곱하면 플러스 8인 거지. 얘는 플러스 12N이야.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A는 장력만 작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8N이 고스란히 누구라는 거야? 이 장력이라는 거야. 그럼 얘도 장력이 8N이 되겠지. 마이너스 8N. 그래서 모든 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봐. 오른쪽으로 20N 있었어. 왼쪽으로 8N이야. 그러니까 합쳐서 R자인 플러스 12N이 나오게 되는 거지. 이러면 내가 잘 풀었구나. 그래서 순서가 뭐냐? 첫 번째, 전체 가속도를 구한다. 두 번째, 각각의 질량에다가 그 가속도를 곱해서 R자임을 구한다. 알지? 그래서 8N. 응? 문제가 19번. AB의 가속도는 항상 같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B에 작용하는 R자임은 12N이다. 맞지? 오른쪽으로 12N. B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A에 작용하는 R자임보다 크다. 왜? 가속도는 같은데 질량이 똑같잖아. 아니? 질량은 B가 무거운데 가속도가 똑같잖아. 그래서 5번. 이 정도면 이해하지 않았을까? 그치? 그래도 6번 찍은 보람이 있네. 이번에는 좀 설명이 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자, 이제 본론. 본론이 몇 개 나오는 거야라고 하지만 이제 진짜 이제 시험 점수 따러 가는 거야. 왜? 자유낙하 운동 나오잖아. 결국 시험 문제는. 그래서 이거 보면 자, 근데 이제 끝났어 사실. 위에 있는 문제보다 더 쉬워. 유형 4번보다 훨씬 쉬워. 왜냐? 유형 4번은 가속도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지구에서 자유낙하 운동하는 것은 가속도가 이미 정해져 있는 애야. 10m/s. 근데 여기서 아래로 가니까 이렇게 안 해도 돼. 왜? 방향이 무조건 미치니까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해. 알지? 그래서 속력으로 주잖아. 속력으로. 속도를 안 주고. 이거나 9.8이라는 거야. 즉 어떻게 인식한다? 아, 1초마다 속도가 10씩 증가한다. 아래로 10씩 증가하는 거지. 아래로 9.8씩 증가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2초 뒤에 19.6이 된 거야. 이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지. 반드시 그냥 이미 너무 쉬운 거야. 이렇게 되면. 알지? 그러면 왜 10kg짜리든 왜 깃털 1g짜리든 어떻게 속도가 다 똑같이 증가하나요? 깃털이 더 느릴 것 같은데. 그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사실 몰라도 되거든? 몰라도 되지. 되기 때문에 일단 문제부터 풀자. 괜히 머리가 무거워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뭐다? 정해져 있다. 지구 가속도는 플러스 10m/s. 이거 하나로 다 푼다라는 거지. 아, 근데 8번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기억, 니은, 디귿 이런 선지들 때문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중력이랑 가속도는 다른 얘기야. 봐봐. 어떤 물체의 중력은 아까 얘기했잖아. 힘이라는 건 뭐야? 질량 곱하기 가속도야. 그치? 중력은 각각의 질량에다가 가속도 10을 곱한 거야. 그러니까 2kg 여기 보면 2m이네? 그러면은 여기다 10을 곱하면 중력이 20m인 거고 얘는 10m인 거야. 그치? 하지만 그러니까 즉 중력은 두 배가 맞아. B가. 근데 가속도는 얼마라고? 무조건 10으로 똑같다고. 그래서 중력을 질문하는지 가속도를 질문하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야. 8번부터 먼저 보면 B의 가속도는 A와 똑같다. 그러니까 바닥에 동시에 도착하는 거야. 왜?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완전히 같은 방식,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거야. 그치? 그래서 질량이 두 배니까 중력은 두 배다. 중력은 두 배일 수 있다. 가속도는 무조건 똑같다. 라는 얘기지. 자, 그럼 20번. 20m 높이에서 100g을 떨어뜨렸다. 라는 얘기야. 그럼 항상 킬로그램을 바꿔야 돼. 즉 10분의 1kg. 10분의 1kg. 0.1kg 이라는 거지. 1초에 9.8씩 빨라진다. 이 물체에 작용하는 것은 10분의 1, 질량 곱하기 얼마다? 9.8. 그럼 0.98이 맞아요. 그래서 맞아. F는 MA 잘 기억하고 40m에서 떨어뜨리면 그러니까 이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야? 가속도야. 근데 가속도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어떤 조건을 바꾸든지 질량을 높이든 뭐 물체를 더 높게 혹은 낮게 떨어뜨리던 지구 안에서 떨어뜨리는 거는 뭐 끈으로 연결이 돼 있던 무조건 9.8이거나 10이에요. 변하지 않아. 어떤 그 조건 변화를 주는지 간에. 달로 가지 않는 이상 변하지 않아.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10번을 보자. 이런 계산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지. 자, 일단 그냥 보자마자 뭐야? VT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속도 시간 그래프, 속력 시간 그래프들. 자, 꼭 보면 정지예요. 자연낙하 운동은 정지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뭐야? 눈 딱 감고 직선에 딱 그리라고. 왜?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정해진 운동이기 때문에 그릴 수 있고 10이야. 가속도가. 즉 뭐야? 1초마다 속도가 10씩 증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근데 이거 속도가 10이네? 그럼 A는 몇 초일 때야? 1초일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근데 B가 4초일 때래. 그럼 속도가 얼마인 거야? 아, 얘 속도가 40이구나 라는 거지. 이렇게 바로바로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맞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가 A고 4초일 때가 B야. 이렇게 돼. 근데 너네 막 이런 거 있어. 1대 4대 9 이거 안 해도 돼, 얘들아.
그 뭐 높이가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밑으로 떨어진 높이는 1대 4대 9다. 그런 거 전혀 안 해도 돼. 그냥 VT 그래프로 다 할 수 있어. 자, 그럼 A와 B 사이의 이 H, 이거 어차피 이동 거리란 말이야. 그럼 뭐야? 이 면적을 의미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다리꼴 면적 구하면 돼. 자, 2분의 1 곱하기 3, 높이가 3이지? 윗변 10, 아랫변 40 이렇게 곱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75m가 된다는 거지. 그럼 이것도 한번 구해볼까? 이 길이는 얼마일까? 정지에서 A까지 가는 1초까지 가는 이 길이는 5m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즉 B는 여기 위에서부터 80m만큼 내려온 상태라는 거지. 그치? 질량이 2배가 되면 질량이 2배가 돼도 가속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A점의 속도는 그대로 10이 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거운 물체도 결국 4초 뒤에는 80m 내려온다는 거야. 알지? 더 무겁던 더 가볍던. 자, 다음 문제. 자, 질량을 구해볼까? 여기다 10을 곱하면 20N, 50N, 100N이야. 그럼 중력 B는 그대로 2대 5대 10, 즉 질량의 B와 똑같다는 거야. 자, 낙하스 시켰을 때 속력 변화의 B, 그냥 속력 변화 뭐야? 이게 가속도라는 거야. 가속도 얼마야? 1, 1, 1 이렇게 된다는 거야. 모두 10이잖아, 가속도가. 모양은 같지만 질력이 달라서 속력 변화가 아니지. 무조건 똑같지. 그래서 1. 자연낙하는 물체의 시간과 속력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친절하네. 우리가 그리려고 그랬는데 1초, 5초 후의 속력은 얼마야? 9.8에다 5를 곱하면 되지. 그래서 49야. 그럼 낙하한 거리는 2분의 1 곱하기 이 삼각형 면적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49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럼 뭐 계산 왠지 이걸 것 같지 않아? 그래서 4번 이렇게 된다. 자, 수평으로 던진 운동.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쉽냐면 이게 그래서 공을 이렇게 던졌다는 거잖아. 던지면 이제 포물선 형태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건데, 자, 내려오는 거. 이걸 낙하라고 할게. 낙하하는 거와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철저하게 구분지어서 생각하면 돼. 구분지어서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몇 미터 퍼 세크로 던졌는지 투척했는 이 속도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던진 속도, 투척 속도라고 할게. 예를 들어서 보통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얘는 무조건 등속도예요. 절대 바뀌지 않아. 바뀌지 않고 그러니까 내려오는 것은 무조건 중력과 속도, 즉 자유낙하 운동과 완벽히 똑같은 거야. 옆으로 던졌잖아요. 아니 그래도 내려오는 거는 무조건 자유낙하랑 똑같아서 가속도가 10인 그런 운동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7번 같은 문제에서 얘네들 지금 높이가 똑같잖아. 그래서 이 던진 속도가 다르고 질량도 지금은 동일하지만 만약에 다르더라도 높이가 똑같으면 무조건 같이 떨어진다는 거야. 떨어지는 시간은 동일하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그럼 뭐만 달라지나요? 이 옆으로 이동한 이것만 달라진다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왜 같은 높이면 그래 가속도가 같아요. 근데 뭐 왜 같이 떨어져요?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거지. 여기 시간, 속도 이렇게 돼 있을 때 떨어지는 시간을 뭐 미지수로 t라고 잡자. 그럼 그러니까 어떤 물체든지 예를 들어서 높이 hm야. 공이 이렇게 있어. 질량이 달라. 왜 똑같냐? 가속도는 둘 다 10이지. 그럼 시간이 10t였을 거야. 아니 속도가.
떨어졌을 때의 속도가 10t인 거지. 그러면 이게 2분의 1 곱하기 10t의 제곱이니까 결국 5t의 제곱이라. 아, 근데 설명이 좀 그러네. 자, 이 수평으로 던진 운동, 즉 투척 운동,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교과서에서도 애매하게 그냥 뭐 수평으로 던진 운동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위에 공이 이렇게 있는 거야. 원래는 그냥 떨구잖아? 근데 이거는 옆으로 이렇게 툭 친 거지. 그러면은 옆으로 이렇게, 어, 옆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떨어져?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지. 그치? 좀 더, 좀 더, 포물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지. 그래서 뭘 질문하냐? 요거. 이 수평거리. 얼만큼 날아갔어요? 뭐 날아간 거리라고 할까? 이거랑 낙하거리. 몇 미터 내려갔어요?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철저하게 두 개를 구분지어서 하는 거야. 알겠지? 두 개를 구분지어서 하는 건데, 낙하 시간. 낙하거리, 낙하 시간은,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아무리 10m per sec, 뭐 100m per sec 이런 걸로 아무리 빨리 던지던 질량이 크던 무조건 뭐냐면 얘는 자유낙하 운동, 위에서 했던 자유낙하 운동이야. 즉 가속도 10인 그런 운동인 거지. 내려오는 거리만큼은 이제 낙하하는 시간만큼은 무조건 가속도 10인 이제 자유낙하 운동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 순서가 어떻게 되면 그 시간을 찾아. 그 시간에 t라고 만약에 해볼게. 그 여기 속도를 v라고 해볼게. 그럼 수평거리는 그 두 개로 곱한 거야. 미지수로 써서 헷갈릴 수 있지만 어쨌든 거리라는 건 속력과 시간을 곱한 거잖아. 근데 이 시간이 뭐다? 낙하 시간과 동일하다는 거야. 낙하 시간. 직접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볼게. 순서를 잘 봐. 이러면 다 풀 수 있다. 라는 얘기야.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건 높이가 서로 같으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7번 같이 얘가 지금 질량이 똑같다고 했지만 만약에 달랐더라도 둘이, 그러니까 이거야. 이렇게 가서 얘가 더 멀리 왔네? 얘가 좀 더 덜 왔네? 하지만 낙하하는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정확히 동시에 땅에 도착한다는 거야. 알지? 얘가 더 멀리 움직였으니까 B가 더 늦게 도착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 문제를 하나씩 볼게요. 문제를 하나씩 볼게요. 자, 물체 하나인 거부터 보자. 그러면 던진 속도가 3. 이거는 뭐야? 오로지 여기 이거를 구할 때만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야. 근데 수평 방향 이동 거리가 12m래. 이쪽으로 던진 게 3m per s 1초에 3m씩 가는데. 그럼 몇 초 이동했다는 거야? 4초 이동했다는 거야. 즉, 낙하한 시간이 몇 초라는 거야? 낙하 시간이 4초라는 거지. 그치? 4초 동안 내려왔다는 얘기야. 그럼 뭐야? 낙하한 건 무조건 뭘 따른다고 그랬어? 등가속도 직선 운동. 즉, 여기선 이제 9.8인 거지. 9.8. 그럼 4초 뒤의 속도는, 떨어지는 속도는 39.2인 거야. 4초 뒤 속도. 그리고 몇 미터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럼 낙하한 거리 h는 얼마일까? 높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9.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78.4 이렇게 된다. 16은 뭐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가 질량이 m이던 3m이던 둘 다 똑같은 높이에서 날렸어. 그럼 뭐야? 시간이 같다라는 거야. 가속도가 똑같아. 그러니까 둘 다 4초 걸린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4m per sec로 던졌어. 그럼 여기 16m가 되겠지. 아, 잠깐만. 가는 16m 맞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떨어지는 시간과 이 옆으로 간 시간은 동일하다라는 얘기야. 자, 7번 보자. 떨어지는 시간 동일할 거고 옆으로 간 시간도 동일해. 근데 4라는 건 뭐야?
VA와 옆으로 간 시간이야. T라고 할게. 2초 뒤구나. 그럼 2초다. 2. 즉 VA가 얼마야? 2인 거지. 8이란 것은 VB 곱하기 2니까 VB가 4라는 거야. 자, 여기 2, 여기 4. 이렇게 된다. 그래서 VB가 VA의 2배다. 맞는 얘기지. 그럼 2초 동안 떨어진 높이는 얼마라는 거야? 그럼 속도가 20이 됐겠지? 그러면 20m다. 라는 얘기지. 별거 없죠. 수평면과 충돌하기 직전 연직 방향의 속력. 연직 방향은 밑으로 내려오는 낙하 속도야. 둘 다 똑같아. 20이야. 땅에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20, 2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같다. 연직은 지표면의 수직인 방향.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는 속도라는 얘기야. 자, 다음 문제. 자, 0초일 때 A를 EH에서 떨어뜨렸고 B는 H에서 떨어뜨렸다. B는 4초일 때 도달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B는 4초 낙하했다는 거죠. 그럼 일단 이건 24m. 6 곱하기 4니까.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A와 B가 모두 이런 지금 여기 문제선 9.8인지 10인지 안 주는데 그럼 계산하기 쉽게 10이라고 하자. 가속도가. 자, 그럼 1초 뒤에는 A와 B 모두 속도가 10이야. 10이 된 거지. 근데 4초일 때 도달한대, B가. 그럼 B의 속도는 40이었겠지? 즉 H가 몇 미터라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0이니까 80m라는 거야. 80m. 그럼 A는 160m에 위치하고 있었다. 여기서 시작인 거야. 여긴 80m. 그럼 2초일 때 A와 B 속도가 모두 얼마일까? 20인 거야. 그럼 2초일 때 면적을 구해보면 여기 면적이 20m야. 즉 20m 내려온다. 그러니까 A도 20m 내려오고 B도 20m 내려온 거야. 그럼 B는 몇 미터 위치하고 있어? 총 60m에 위치하고 있을 거고 A는 140m에 위치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틀렸지. 그래서 니은만 맞는 거지. 그럼 A의 높이가 H, 여기 B가 원래 있던 곳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4초인 거야. 왜냐? B가 이만큼 내려오는데 4초 걸렸지. 그럼 A도 이만큼 내려오는데 4초 걸리는 거야. 그러면 A가 땅에 도달하는 시간은 몇 초일까라고 했어요. 그럼 8초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 시간을 모르니까 내가 X라고 줄게. X라고 두면 그때의 속도는 40X가 되는 거야. 즉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40X가 얼마가 되는 X를 찾는 거야? 160이 되는 X. 이 방정식을 세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약분하면 4. 즉 X제곱이 8이 나오는 X는 2루트 2초라는 거야. 근데 루트 2가 1.4 정도 되니까 뭔가 이상하더라. 여기가 40X가 아니고 10X잖아. 2분의 1 X 곱하기 10X는 5X제곱인데 그게 160. X제곱은 32. X는 4루트 2가 나와서 한 1.4 곱하면 5.6초 되는 속도, 시간인 거죠. 5.6초 정도 되면 그러면 A가 땅에 도착한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거를 설명할까 말까 했는데, 왜 질량이 달라도 떨어지는 가속도가 무조건 10으로 중력 가속도로 똑같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하자. 이제 대답하자면 일단 여기에도 F는 ma 이거로 하는 거야. F는 ma. 즉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얘 질량을 소문자 m으로 해볼게. 근데 떨어진 이유가 뭐야? 지구가 잡아당겼었지. 지구가 잡아당겼어. 지구가 이렇게 있어. 지구는 크니까 대문자 m이라고 해볼게. 이거는 물체가 받는 가속, 이게 지금 소문자 m이니까 물체인 거야. 물체. 이 물체 A. 이것도 물체 가속도야. 물체 가속.
자, 그러면 물체의 가속도는 자신의 질량분에 내가 받는 힘이야. 근데 내가 받는 힘의 이 종류가 중력이라고. 즉 중력이라는 건 근데 사실 만류인력의 일종이에요. 만류인력. 그러니까 만류인력은 뭐야? 이 세상 모든 물질, 지구와 물체뿐만 아니라 지구와 태양, 태양과 달, 혹은 그냥 물건끼리, 작은 물건끼리 하는 이 세상 모든 물질이 서로 끌어당기는 거잖아. 근데 특별히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행성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것을 중력이라고 한 것뿐이야. 그치? 근데 만류인력 공식이 뭐냐면 둘 사이의 거리가 r일 때 r 제곱분의 지구의 질량, 행성의 질량 곱하기 물체의 질량 두 개를 곱하는 거야. 그리고 앞에 심심하니까 대문자 g를 붙이고, 근데 이건 진짜 그냥 숫자야. 0.000067 정도 되는 숫자인데 이거는 필요 없어. 어쨌든 만류인력의 식이 이렇게 된다. 즉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냥 여기다 처음 했으니까 여기에 g의 r제곱분의 대문자 m 곱하기 m, 그것이 m 곱하기 a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물체의 가속도는 약분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가속도가 뭐야? r제곱분의 대문자 g 곱하기 이제 m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물체 자신의 무게는 내가 여기가 10kg이었던 1g이었던 어쨌든 무조건 약분이 되게 돼 있다는 거야. 모든 물체가 다. 질량이 서로 달라도, 같던 다르도. 즉 물체의 가속도는 누구의 영향만 받냐? 지구 무게, 지구 질량, 그리고 지구와의 거리, 그리고 아까 되는 그 숫자.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도 물체 자신의 질량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야. 왜? 그러니까 영향이 없다는 거지. 물체가 무겁던 가볍던 영향이 없이 다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10으로 고정돼 있다. 이 값들을 지구 질량 실제로 구하고, 실제로 구해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리도 어차피 의미가 없어. 거리 왜 의미 없는지 얘기해 줄까? 지구의 반지름이 얼마인지 알고 있지? 6,400km. 근데 우리가 실험을 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 근데 기껏 해봤자 차이가, 지구과학 해서 알지? 10km가 넘어가면 우주라고 불러요. 그럼 결국 10km 안쪽인데 사실 10km도 안 하지. 한 100m에서 떨어뜨리는 거, 뭐 500m에서 떨어뜨리는 거, 이런 거밖에 안 하잖아. 근데 그게 6,400km에 비하면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냥 거리도 6,400km로 지구 반지름으로 그냥 고정시킨다는 거지. 그래서 여차여차 계산을 해봤더니 정확하게 하면 9.8 정도 되고, 반올림 하면 10으로 해서 계산한다 라는 얘기가 돼요. 여기까지. 자, 운동량과 충격량인데, 운동량과 충격량을 따로따로 이제 개념 설명을 해야 되겠지? 운동량은 뭐냐? 사실 세상 간단한 개념이에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고 질량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움직이는 속도가 있어. 3m/s래. 그럼 이때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량은 이 문자로 p를 쓰거든. 수문자 p를 쓰는데 질량과 속도를 곱하면 된다. 현재 속도를 곱하면 되는 거고, 그럼 2 곱하기 3이니까 6이 된다는 거지. 숫자만 따졌을 때 6이 된다는 거고. 그럼 운동 에너지랑은 다른 거예요? 라고 하면 다르지. 왜냐면 운동 에너지니까 E를 쓰고 2분의 1 mv제곱이 공식이었거든. 살짝 달라. 그래서 근데 이제 똑같아. 운동량이 크면 무조건 운동 에너지가 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냥 큰 거지. 그러니까 운동량이 크다는 건 뭐야? 무거운 물체가 속도가 빠른 거야. 그치? 그래서 무거울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이 크다 라는 얘기지. 같은 속도로 날아올 때 야구공이 날아오는 거랑 축구공이 날아오는 거랑 축구공이 더 무섭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충격량은 뭐냐라고 했을 때 충격량은 문자 i를 쓰고 힘과 시간이야. 힘과 시간. 말 그대로 충격을 준 거지. 근데
내가 무언가를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길수록 오랫동안, 그리고 강한 힘으로 줄수록 충격량이 센 거지. 어떤 물체를 끌어당겼다고 해봐. 오랫동안 끌어당기면 속도가 더 빨라질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이 왜 같이 나오냐면, 이거를 충격량은 뭐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뭐 해가지고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솔직히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의 사고방식과 별로 맞지 않아. 무슨 말이냐, 이거는 억지로 외우는 거고, 당연히 생각해봐. 그래, 예로 보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애가 있었어. 근데 내가 얘를 뭐 이쪽으로 잡아당겼다라고 칠게. 내가 여기 사람인데 끈을 연결해서 사람인데 끈을 연결해서 오른쪽으로 잡아당겼어.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지. 처음 운동량이 있잖아. 여기에다가 충격을 가해. 그러니까 충격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 힘을 가했어. 내가 얘기했지 앞에서. 힘을 가하면 뭐가 일어난다? 속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 운동량이 된다라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운동량이 6이었어. 근데 내가 오른쪽으로 10만큼의 충격량을 줬어. 그럼 나중 운동량이 얼마가 될까? 당연히 16이 되겠지. 단위 빼고 생각한 거야. 너무나도 당연한 관계인 거지. 그치? 그래서 운동량에다 충격량을 더하거나 뺐을 때 그대로 간다는 거야. 반대로 내가 이거를 얘를 이쪽으로 쳐버린 거야. 음, 싸대기라고 하면 뺨을 이렇게 탁 쳤어.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탁 갔어. 10으로 반대로 준 거야. 그럼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즉 왼쪽으로 이동한다 뭐 이런 거야. 그치? 아니면 야구 선수가 이제 배트로 치는 걸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치? 충격을 어느 방향으로 줬냐에 따라서 물체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당연히 운동량도 빨라지거나 느려진다는 거지. 이게 다예요. 알겠지? 그래서 구라야. 그러니까 이게 다인데, 문제가 되게 다양하게 등장할 수 있어서 이제 좀 문제로 봐야 돼. 내가 볼 때는 여기는 좀 문제로, 지금까지도 문제로 대부분 봤지만 여기는 좀 더 그렇고, 이 단위 문제를 안 할 수가 없어. 단위 문제를 안 할 수가 있는데, 아니 아예 그냥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덧셈 뺄셈이 가능하냐라는 거야. 자, 그러면 단위라는 걸 한번 볼게. 단위. 얘네는 지금 m과 v는 문자고, 이 질량과 속도라는 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문자인 거고, 단위는, 자, 질량의 단위가 뭐지? 킬로그램이야. 그램이면 킬로그램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지. 속도라는 건 초속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미터 퍼 세크를 쓴단 말이야. 즉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이제 세크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 세크는 초지. 이렇게 표현을 할게. 운동량의 단위는 이거야. 그럼 서로 덧셈 뺄셈이 가능하다는 건 충격량도 단위가 이거여야 되거든. 그럼 봐. 충격량의 단위는 힘이야. 근데 힘의 단위는 뭐였지? 뉴턴이었단 말이야. 시간은 초를 쓰기 때문에 뉴턴 곱하기 초야. 그럼 안 맞잖아. 근데 이 생각을 할 수 있어. 자,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F는 ma라고 했단 말이야, 사실. 그러니까 뉴턴인데 힘의 단위는, 뉴턴은 사실 뭐 하냐면 여기 질량이 있잖아. 질량. 킬로그램. 가속도는 단위가 뭐였지?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었어요. 즉 세크 제곱, 초 제곱분의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였단 말이야.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약분이 되면서 얘랑 똑같아진다는 거지. 이렇게 증명을 하고, 아, 단위가 똑같네? 그러니까 덧셈 뺄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 그래서 사실 운동량과 충격량은 같은 개념이라는 거지. 그래서 완벽하게 호환이 되기 때문에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자. 문제를.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 결국은 다 등가속도 운동이고,
정지해 있던 물체가 속도가 0이었어요. 근데 힘을 받았어. 그러니까 자, 이게 F, 이게 T야. 즉, 이 힘 시간 그래프 F 곱하기 T의 면적이 뭐냐는 거지. 그게 충격량이야. 그래서 여기 플러스 24가 되는데 이 플러스 24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 처음에 이 물체가 3kg인데 운동량이 제로였어. 근데 24의 충격을 받은 거야. 그러면은 나중에 운동량이 얼마가 되는 거지? 24가 된다는 거야. 운동량이 24가 됐어. 근데 운동량이라는 건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 질량이 얼마인데? 3이야. 그럼 속도가 얼마겠어? 8이라는 거지. 아, 그래서 자, 봐봐. 0초일 때 속도가 이게 속도의 그래프를 볼게. 속도의 그래프. 4초일 때는 속도가 8이 되는 거야. 8. 이렇게 변한 거지. 근데 이 면적은 얼마야 또? 면적이 12네. 12. 그럼 최종적으로 24였는데 운동량이 최종적으로 얼마가 된 거야? 36이 된 거지. 36. 근데 질량은 똑같잖아. 3 곱하기 12인 거지. 그러니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이거에다 대입을 했다라는 거지. 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12가 되는구나. 그래서 속도가 다시 이렇게 증가해서 8초일 때는 12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8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이 면적을 모두 더한돼서 36인 거고 속력은 최종적으로 1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중간 과정까지 이 속도 그래프를 다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되게 간단해. 처음의 운동량에 충격량을 더하면 그것이 그 다음 운동량이 된다라는 거야. 그치?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정지가 아니라 2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즉,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야? 6이야. 플러스 6을 이미 하고 있었어. 근데 충격을 얼만큼 받은 거야? 자, 10초 동안 받은 총 충격량은 총 면적이야. 그럼 여기 플러스 30, 플러스 15 해서 45만큼 받았다는 거지. 맞나? 맞아. 그럼 나중 운동량이 얼마가 된 거야? 51이 됐다는 거야. 근데 이 51은 질량 곱하기 3 곱하기 17이어야 되는 거지. 즉 10초 뒤의 속도는 17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니은 5에서 10초 동안 받은 건 15 맞지? 맞아. 디귿 0에서 5초 동안 물체의 가속도는 그러니까 힘이 얼마야? 6이잖아. 그럼 F는 ma니까 6N은 질량 3 곱하기 가속도 2 해서 가속도가 2m/s 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문자로 등장했을 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운동량이 나온 거지.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자, 항상 구간을 나눠 생각해. 0에서부터 3t까지는 운동량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운동량이라는 건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사실 질량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질량은. 물체가 쪼개지거나 그러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물체가 부딪히거나 뭐 그렇지도 않았기 때문에 질량 바뀌지 않고 그럼 속도가 뭐였다는 거야? 변하지 않았다는 거지. 자, 속도가 변하지 않았어. 0에서부터 3까지는 이 물체는 힘을 받지 않았다는 거야.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았어요. 알지? 그래서 3t일 때는 즉 P0는 M 곱하기 V V는 M분의 P0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문자로도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자 여기 봐봐. 이때는 속도가 어땠어? 변했네? 속도가 변했다는 건 뭐야? 가속도가 있다는 거고 힘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점점 느려져서 정지하잖아 결국. 즉 오른쪽으로 만약에 오른쪽으로 물체가 움직이고 있었다면 처음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다면 힘은 어디로 받은 거야? 왼쪽으로 받은 거야. 왜? 방해를 받으니까 점점 느려졌겠지. 그치? 그게 얼마냐는 거야.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봐봐. 3t일 때 물체의 운동량이 P0였어. 그치? 근데 여기에 충격을 받은 거야. 했더니 나중 운동량이 0이 됐네. 처음 운동량, 나중 운동량. 생각해봐. 충격량을 얼만큼 받은 걸까? 마이너스 P0만큼 받았겠지. 그치? 그래서 그 충격량이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시간이 몇 초 동안 받은 거야? 2t 동안 받은 거야, 2t. 그래서 힘은 2t분의 p0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단위를 원래 부를 따지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 왼쪽이니까. 하지만 그래서 크기라고 배운 거야. 크기일 때는 부를 떼고 생각하니까 틀린 거지. 2t인 거지. 2t분의 p0. 그럼 봐봐. 4t일 때는 2분의 p0가 될 거야. 이게 직선이니까. 그치? 그러면 3t에서부터 4t까지는 얼마가 운동량이 날라갔어? 2분의 1 p0잖아. 그래서 충격량이 2분의 1 p0가 맞는 거야. 그치? 그래서 평균 힘의 크기와 충격량 이걸 좀 그거 사실 구분할 건 아니고. 그래서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보통 얘를 평균 힘이라고 해요. 평균. 왜냐면 이게 어떤 시간이라는 게 3초, 2초 이런 게 아니라 1초부터 3초, 그러니까 어떤 구간이거든. 그치? 그 구간 동안 전반적으로 받은 평균 힘의 크기가 얼마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지. 그래서 기억 디귿. 이렇게 되고, 다음 거. 자, 두 물체가 충돌할게요. 사실 이게 이제 운동량, 충격량에서 메인이긴 하지. 그러니까 운동량은 불변이다라는 게 있거든. 불변. 정확히 얘기하면 운동량의 합은 계속 유지된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A와 B가 있잖아? 그럼 A와 B의 각각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을 하기 전이든 하고 나든 무조건 유지가 돼야 돼. 그치? 충돌 전에 지금 운동량이 얼마냐면 A는 EMV0고 B는 0이야. 그럼 합치면은 EMV0지. 그럼 충돌 후에도 둘을 합쳐서 EMV0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기억이 맞다라는 거지. 근데 봐봐. 충돌을 하고 B의 속도가 A의 3배래. 그러면 B의 속도를 3V라고 잡자. 속도는 미지수로 V라고 잡거든. A는 그냥 V라고 잡자. 그럼 봐. 충돌 전에 총합이 EMV0였어. 그럼 충돌 후는 A가 EMV고 B가 M 곱하기 3V이기 때문에 3MV예요. 즉 5MV는 EMV0라는 관계식이 성립하는 거지.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럼 M은 약분되고, 즉 V가 뭐라는 거야? 5분의 2 V0였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5분의 2 V0, 얘가 5분의 6 V0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속도의 변화량을 볼게. B 같은 경우는 0이었는데 5분의 6V0로 변했고, A 같은 경우는 V0였는데 5분의 3V0로 변했네? 5분의 2V0로 변했네? 그럼 얼마 변한 거야? 얘는 5분의 3 변한 거고 얘는 5분의 6 변한 거야. 그래서 B가 더 크다. 맞는 얘기지.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자 이거 봐봐. 이건 사실 그냥 맞는 얘기인데 직접 계산을 해서도 맞다라는 걸 봐야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자, B 봐봐. B 입장에서 나 원래 충돌 전에 0이었다. 근데 충돌 후에 5분의 6 MV0가 됐어. 그럼 얼마만큼의 충격을 받은 거야? 5분의 6 MV0만큼 충격을 받은 거지. 0이었는데 5분의 6 MV0가 됐으니까. 그치? 그럼 A는 EMV0였어. 근데 5분의 2MV0가 됐네? 미안. 운동량은 5분의 4MV0지. 왜? 질량이 2M이고 속도가 5분의 2니까. 그럼 얘도 얼만큼 차이가 있는 거야? 5분의 6 MV0만큼 깎인 거잖아.
근데 변화량이 크기니까 둘이 같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맞다. 16번.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얘잖아. 자신의 운동량의 변화. 그치? 그래서 5분의 6mv0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계산하면 돼. 이거만큼 쉬운 계산이 없어요. 알지? 심지어 고2, 고3에 가서도 물리 1에 가서도 전혀 달라지지 않아. 이건 그냥 물리 1 문제야. 이제 문자로 이렇게 등장하는 숫자가 아니라. 알지? 어때? 막 물리 선택하고 싶어지고 그러지 않아? 미안. 어쨌든 마지막 문제인가요? 마지막 문제를 봅시다. 자, 이런 그래프도 사실 안 넣은 문제는 없어요. 하나씩 다 넣어놨고. 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자, 힘 곱하기 시간이야. 힘 곱하기 시간이 나타내는 이 면적이 나타내는 건 뭐지? 충격량. 충격량. 이게 보면 막 별의별 예시들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뭐 계란을 딱딱한 땅바닥이랑 쿠션에 떨어뜨렸을 때 왜 쿠션은 안 깨지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이제 얘기하는 건데 왜 그럴까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잘 봐야 돼. 똑같은 공을 이런 냉정한 땅바닥과 쿠션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쿠션 떨어뜨리면, 그러니까 착각을 하면 안 돼. 자, 여기 얘가 이제 이렇게 떨어져서, 그러니까 원래 처음엔 속도가 0이었어. 즉 운동량이 0이었겠지? 근데 점점점 알잖아, 자연학과 운동. 점점점 빨라서, 자, 여기 도달하기 직전의 속도는 똑같아요. 질량이 m이었는데 여기 v, 여기도 질량이 m인데 v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봐봐, 첫 번째 오해. 그럼 이 딱딱한 땅과 쿠션에 받는 충격량은 땅이 더 커서, 마치 이런 거죠. 땅이 충격량이 더 커가지고 그래서 깨져버리는 거 아니야? 달걀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충격량은 같다야. 왜 같냐? 둘 다 MV였어요. 근데 결국 정지할 때까지, 깨져서 정지하든 쿠션에서 이제 쿠션에 딱 안겨가지고 정지하든 어쨌든 운동량은 MV만큼 변한다는 거야. 둘 다. 그치? 그러니까 충격량은 같은 거야. 근데 힘 곱하기 시간. 즉 여기가 시간이 길잖아. 똑같은 충격량 여기가 시간이 길어. 그럼 뭐가 작은 거야? 평균 힘이 작은 거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받는 힘이 작기 때문에 달걀의 껍질이 깨지진 않을 정도로 이제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거고, 기억. A, B가 받는 충격량은 서로 같다. 왜? 넓이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고, S2는 A는 딱딱한 바닥. 즉 뭐야? 시간이 짧아야 돼. 그러니까 짧은 거 S1이어야 되는 거지. S1. 그치? 충돌 직전 두 공의 속도는 같다가 포인트야. 같다. 같다. 왜? 그러니까 충격량이 똑같은 거지. 충격량이 똑같다는 건 운동량이 똑같은 만큼 변했다는 거고, 그럼 같은 높이였다는 거지. 그치? 이거 이해 안 되면 혹시 다시 질문하고. 그래서 문제를 줬는데, 그 문제를 하나 1회부터 4회까지 이렇게 줘서 충분히 줬지만 1회 문제는 좀 풀어주려고 하긴 해. 그래서 다는 아니더라도 이제 이런 계산 문제들은 한번 딱 풀어주고 하려고 하지만, 그거 외에도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하시고요. 궁금하네. 과연 내가 이해시켰을까? 이 물리 내용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다들.